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 전일 좀 휴식 취했습니다. 다우지수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락이 먼저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밀리면 한 이중바닥선 움직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역헤드앤 숄더 정도 모양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스닥 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21선 위를 유지해주면 좋고 살짝 이탈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서 두 가지 움직임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나스닥 조금 흔들리고 기술주로 흔들리는 것보다 뭐 다음 주 정도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와 뭐 환경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라고 하면 뭐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이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하시면 되고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나스닥이 2% 밀리면 우리나라도 보통 1% 밀려서 시작을 하는데 0.8에서 1% 정도 밀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약보합권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호했다. 굉장히 시장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미국 나스닥 2% 밀리면 우리나라 또 기술주 밀리고 시작하겠네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부분까지 일단 한 차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할 것이냐 사이에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다행히 밀리지 않고 오늘은 횡보하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이 달라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조금 밀려도 되는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선 이제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럼 기다리다 보면은 21선 올라오는 거 마중을 나가던 아니면 기다리다가 올라오는 거 딛고 올라가던 이제는 분위기가 위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이렇게 살짝 쉬면서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정말 좋을 경우에 21선 올라온 도중에 21선 터치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하면은 일단 이거는 두고 보자고요. 21선 마중 나갔다 올라갈지 아니면 21선 오기 전에 미리 한 차례 올라갈지 미리 올라간 게 더 강하고 멀리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현재 있는 힘만 해도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시장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일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이미 눈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고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는 마음을 좀 갖고 자신감 있게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 안 드리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2950에서 3150 사이 20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살짝 흔들기 나와봐야 2900 흔들기 나오면 이제 3200 정도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도 열려있고 위에도 열려있어요. 위아래 양쪽 다 갈 수 있는데 열려있는 구간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 200에서 3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 상하 파동이. 이게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 올라온 다음에 300포인트라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높낮이 정도 유지해 주는 것 정도면은 뭐 양호한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코스피는 위쪽 방향이다라고 명확하게 돌려 세우지는 않았어요. 수급적으로. 그러니 코스피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가격 조정도 제대로 안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부분을 다 내주고 한 5조 정도 더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은 현재 최근에도 다시 뭐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지금 1조 2천억까지 다시 매수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1조를 다시 넘어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스닥이 지수만 강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코스닥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에도 관심 가질 정도로 지금 좀 유망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시장이.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한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분명하고 인텔에서 뭐 물론 일부는 물량을 가져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 지금 어때요? 포화 상태에다가 아예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뭐 공급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족하죠. 누군가 와서 뒷받침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TSMC가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 시장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추격하는 입장이죠. 지금 추격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텔이 미세화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충분히 따라갈 정도 수준이 못 된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TSMC의 뒤를 쫓는 거는 삼성전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위가 TSMC가 되는 것이고 2위 쪽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약진을 보이냐. 현재 점유율을 유지해줘도 캐파는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이고 점유율이 좀씩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분수령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20%가 넘어가면 이때부터가 좀 이제 강세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외주는 10%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7% 이상 되기 때문에 외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20% 정도는 돼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본인들 자체 생산 물량 제외하고도 10% 이상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계열에서 이 20% 돌파하는 게 굉장히 삼성전자에선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2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파운드리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삼성이 지금 미세화 공정 쪽으로 많이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그리고 은근슬쩍 이제 뭐 IBM이든 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건 뭐 AMD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게까지 큰 악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담은 되지만 부담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부담은 되지만 그 정도로 인텔이 진출하자마자 파운드리 어깨를 뭐 뒤흔들어서 TSMC를 따라잡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 메모리 솔루션이 이 퀄컴하고 미디어텍의 동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슬슬 회복될 때 됐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 또 뭐 함께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보지는 마세요.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하면서 이제 CIS나 뭐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이 이제 2024년까지 뭐 같이 지원받으면서 진행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감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휴식 구간이었는데 올라왔고요.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휴식 구간이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요건 33,000원을 넘어가줘야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차라리 CIS가 지금은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좋죠. 그리고 국회에서 PPA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 상한선 이 확대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S윈드나 뭐 이런 쪽. 이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샵법도 이제 조만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풍력 쪽이 조금 오늘은 좀 부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이 관련 쪽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환경 쪽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게 친환경 쪽이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최근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슬슬 올라올 수 있는데 풍력은 CS윈드가 뭐 가장 뭐 탄탄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강 MNT가 이제 조선주 쪽 좋아지면서 풍력까지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강 MNT가 역시나 최대한 가장 빠르게 올라왔죠. 최단 기간에 이렇게 거의 저항선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요 3강 MNT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참고 정도 하시고, 유니슨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뭐 항상 이제 약간 테마성 있지만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뭐 현상이 있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 뭐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하지만 메인은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하나솔루션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신성이엔지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 SDN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면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위구르종 얘기 나오고 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고점 찍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구간, 이 61선 구간 지켜준다라고 하면 11만 원 정도 되죠. 이 11만 원 구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이제 21선 넘어가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OCI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1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11만 원 회복될 때까지는 매매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저점 매수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휴캠스가 뭐 항상 뭐 최전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5,000원 요 회복 구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흘러내릴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당 한번 돌파 시도,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은 좋습니다. 25,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뭐 후성이라던가 뭐 KG테스라던가 뭐 이건산업, 한솔음데코 이런 관련주들도 좋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돌파해서 여기 횡보하면서 21선의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종목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코스닥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21선이 돌리고 있다. 대신 코스닥은 좀 레벨이 더 높죠. 61선도 더 이 정도의 61선이 위치해 있고, 지수가 여기서 버텨주면서 21선이 한 요 정도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제 주가 레벨 전체적으로는 좀 낮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 241선 정도까지는 뭐 제대로 좀 제압하고 넘어가야 되는 역할이라서 이 61선 넘어가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에 저항은 있지만 후성도 충분히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쪽이랑 수소차 쪽도 뭐 같이 관심 가지시면 되겠죠. 전기차주도 이제 오늘 LMF부터 시작해서 뭐 선별적으로 좀 올라오고, 아까 CIS랑 미래컴퍼니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부터 시작해서 뭐 유니크든 일진다이아든 뭐 GMP코리아든 종목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뭐 관심은 가져볼 수 있다. 뭐 하나솔루션도 수소 쪽도 투자하니까 태양광하고 같이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철강주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우려감이 있어서 철강주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철강 쪽이 감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도 계속 좋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 탄소 배출량 때문에 23개 이제 고로사가 이제 3월 20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30%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절감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절감하라고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평소 가동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가동률이 나왔는데, 이게 현재 한 70%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 이제 3월 중순에 훅 떨어지면서 50% 중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트, 한국철강 이런 철강 관련주들 실적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는 뭐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철강주는 요 모멘텀이 아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가격이 제대로 이제 널뛰기 했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정도까지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민간 재개발이랑 이제 재건축 활성화 쪽, 그리고 신규 택지 기대감,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래서 선거 부분이랑 뭐 국토장관 선임이랑 이런 부분이 맞물려져서 이제 건설 쪽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기계업종 보실 분들은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뭐 두산인프라코 이 인수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쪽이 그 두산 바켓하고 진성 TEC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외 쪽에서 기술력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뭐 두산 바켓은 사실 미국에 상장해야 되는데 두산그룹이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느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인프라 투자가 뭐 활성화되고 미국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고 진성 TEC도 같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성 TEC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벌써 여기 요 구간에서 여기 넘어가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12,000원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벌써 1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요거 은근슬쩍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10,000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10,000원 넘어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건자재 쪽도 같이 보면 된다.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 뭐 누누이 뭐 거푸집종 말씀드렸는데 벌써 전고점 부근 다 왔죠. 그래서 저항 구간에 올라와 있고 성신양회라던가 뭐 페인트 쪽에서는 뭐 노르페인트, 뭐 삼표시멘트 이런 뭐 유진 기업 이런 기업들 다 말씀드렸었는데 성신양회도 많이 올라왔고 노르페인트도 그래서 이 정도나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10,000원 쪽을 바로 넘어가지는 못했네요. 노르페인트는 이제 10,000원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000원 바로 아래는 매수 구간은 아니겠죠. 넘어가야지 매수 구간이 되고 10,000원 아래는 오히려 매도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르페인트 참고하시고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움직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진 기업 같은 경우도 성신양이랑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효성그룹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효성화학이나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이제는 조금은 쉴 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오면은 매수보다는 이제는 매도 자리를 찾는 구간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매도 구간을 찾은 다음에는 추후에 조정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됩니다. 기간 조정을 받던 가격 조정을 받던 조금 쉰 다음에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요 이제는 이제 조금은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줄일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일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쪽이 한국 진출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존 프라임이 치고 오기 시작했는데 OTT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여전히 뭐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랑 뭐 이쪽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KTH 그리고 뭐 쇼박스 뭐 이런 종목들 뭐 얘기 나오는데 KTH가 그나마 이제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매년 이제 한 차례씩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테마성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쿠팡 관련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생충 때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였었죠 작년에. 그다음 이때 보시면은 이제 기생충 때 강력하게 상승 보이고 바로 또 휴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쿠팡 관련 쪽으로 그리고 OTT 관련 쪽으로 해서 한 차례 강력한 상승 그리고 휴식 취하는데 지금 중요한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12,000원, 12,500원 요 구간 정도는 돌파를 못하면 여긴 매도 구간 여기 만약에 오늘 거래량 붙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추가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 바로 전에 고점을 낮추고 있었는데 이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냐 아니면은 보유 구간 있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12,500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보유에서 조금 더 수익률을 올려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뭐 이에 해당돼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거 지연되고 하는 기업들 있으면 다 이제 급락 나오고 하는 게 정상적이다. 3월 말부터 해서 4월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좀 과대하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우려감을 과도하게 조성하면 원래 4월에는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 근데 최근 3월 말 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 오히려 뭐 소리바다라던가 뭐 아니면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뭐 IM이언이 이런 종목들 분명히 이제 사업 보고서 지연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 면제 심사를 승인 받았다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불안 요소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불안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면제 정도 된다라고 했더니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번에는 감사 보고서나 이런 이슈로 물론 거절당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뭐 거래 정지도 당하고 혹은 뭐 이제 뭐 지연되고 하면 급락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을 보호해주는 방어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넥스나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가 의약품 제조 위반 사실이 밝혀졌죠. 이러면은 급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뭐 기존에도 한번 의혹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날은 보통 하한가, 뭐 준하한가 수준이 가야 되는데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밀린 거는 뭐 아쉬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덜 밀렸어요. 이런 부분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약세는 일부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종목이 강한 하락이 나옵니다. 보통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를 보시면 되겠죠. 바이넥스나 비보존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거의 하한가, 준하한가 수준이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도 마이너스 5%는 기본이고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이오주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그런데 망가지지 않고 있죠. 잘 생각해도 망가지지 않고 있죠.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해서 바이오는 한 차례 휴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바이오들 대부분 다 쉬고 있었어요. 일부 종목들 빼고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빼고는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재가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약세 심리를 조장해야 되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우리 시장이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연기금 매도 뭐 꾸준히 나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뭐 15조니 뭐 20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금 현재 뭐 비중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뭐 20조, 30조 뭐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제한을 뭐 20%까지 제한을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로는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차피 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뭐 이런 상황이 지금처럼 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비중을 뭐 단기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3년 내에 뭐 조절을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뭔가 뭐 5년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잡는 이거 외에도 좋은 방법이 많겠죠.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좀 탄력적인 이런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유연하게 좀 가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은 코스피를 매도했죠. 물론 코스닥은 좀 샀습니다. 근데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가 내일 중요한 날이고 국민연금 요 비중 확대 그리고 내일 슈퍼 주총대회 있다라고 요거는 이달 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LG라던가 SK이노베이션, 뭐 셀트리온, KB금융, 시젠, 뭐 YG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주총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연금에서 어떤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논의되는지 회의 결과 한번 주시해 보시고 주총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 충분히 쉬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